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김성도 교수님저 843페이지 로마트 3번에 보안처분의 정당한 근거와 정당한 조건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잘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장합니다. 장래의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개선, 보안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의도하는 보안처분은 특별 예방 목적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보안처분이 예방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형사정책적 한목적적인 형사제재라는 점만을 말해주고 있을 뿐 보안처분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안처분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당화의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1번에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 형벌은 범죄 구속 요건을 실현하는 과거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이 경우에 책임은 형벌을 통해 상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에 토대가 있다. 하지만 보안처분은 과거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대해 부과되고 이 경우 국가가 미래 예측을 근거로 개인에 대해 개입하는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특별 예방과 사회 방위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 목적성을 기초로 삼는다. 하지만 보안처분은 형벌에 못지않게 행위자의 자유박탈 또는 자유제한을 초래하므로 목적사항을 넘어서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형벌의 정당한 근거와는 달리 보안처분을 정당화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도 않고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도 않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보안처분 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이긴 하지만 사회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자기구속성을 보안처분의 정당한 근거로 삼는 견해가 있었다. 독일에서 보안처분의 정당한 근거와 관련하여 사회의 정당 방위권 이론, 기본권 상실 이론, 자기결정권 제한 이론, 적극적 일반 예방 이론, 무활한 이익 이론 등이 대립하였지만 오늘날 보안처분의 정당화 이론으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월적 844페이지 이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행위자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 안전 요구 사이에 이익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위험 야기자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자유의 제한보다 더 중한 심각한 범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이익이 자유라는 이익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의 정당화는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방위권만으로 가능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한 범죄가 예측될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의 방위를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도 기본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권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보안처분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월한 이 이론은 위험성 예측에 오류가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부정되는 자로 긍정되는 자로 평가한 경우 보안처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근거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인 출발점 하에서의 단순한 한목적 사고를 넘어서는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은 개인을 사회방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피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우월한 이익 이론은 다른 규범적인 고려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우월한 이 이론을 보완하는 규범적인 고려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조성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있고 이러한 국가 책무의 내용은 특히 사회가 개인을 이용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부터 사회는 다시 개인에 대해 희생을 요구할 때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희생 요구에 국가의 희생 한계 준수라는 관점은 국가의 개입권에 대한 제한 근거를 추론하여 특별희생은 가능한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보면 형벌 외의 보안처분을 형사지제의 제2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과요건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형법의 제1원에 해당하는 형벌의 부과요건이나 절차와 동등한 수준을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법치국가 원칙의 제한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보안처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특히 다음과 845페이지 같은 정당화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번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 양가로 1번의 보안처분 법정주의 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과 강제력의 명확한 한계를 긋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정당성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12조 1항도 바로 이 때문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안처분의 법률적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안처분 법정주의, 형벌의 근거와 부과 절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보안처분의 근거와 부과 절차 및 집행방법은 치료감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보안처분을 일정한 형식적 틀 속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보안처분은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비례성의 원칙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안처분은 형벌과 같은 위험 행위 책임에 상응하지 않게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안처분도 국가가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강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공권력 발동의 일반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례성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정하는 일반적 제한 원리로서 특히 형벌법규의 경우 행위규범과 제재규범의 실질적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타당한 헌법적 지침이지만 종래 형사제재 가운데 보안처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요구하는 원칙으로 왜소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형사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적 지침으로서의 그 역할이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다. 물론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적합성, 최소침해성, 균형성이라는 비례성 심사의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비례성 원칙의 일반 면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보안처분을 부과함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특히 보안처분을 846페이지 모든 범죄에 대해 부과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중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개인적 인격에 대한 침해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과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여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와 장래에 기대될 범죄의 위험성의 정도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요컨대 보안처분은 특별예방 목적에 적합한 수단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에게 최소 침해를 야기하는 수단이 사용되어야 하며 보안처분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보안처분적 수단이 제한하는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양으로 3번 보안처분의 부과요건 보안처분은 형사제재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형화된 법정 요건인 일정한 행위 이를 단서범죄 내지 계기범죄라고 한다. 를 전제로 해야 한다.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을 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책임 능력자에 대해서도 보안처분을 선고하기 위해서 적어도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조합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의 객관적 기본 가치 질서에 의할 때 용인되는 위법성 조합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자 방해를 위해 보안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은 적어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책임 능력자 또는 한정 책임 능력자를 치료감호의 부과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위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 소년에 대해서도 보안처분 일종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 행위를 할 우려만으로는 형사제재 일종인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규형법정 위의가 되므로 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우술한다. 양가로 4번의 재범의 위험성 형벌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상쇄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로부터 장차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특별 예방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이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면 보안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847페이지 재범의 위험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삼아 행위자의 출신, 가족관계, 교육정도, 초범연령, 행위유형, 범죄를 범하기 이전의 사회생활, 지능과 성격, 전과의 유무, 횟수, 재범의 빈도 등 행위자의 전 인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반드시 심리학, 의학, 정신분석학 등 과학적 판단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본정되어서는 안 된다. 재범의 위험성은 개연성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있다.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측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불확실에 대한 부담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원하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양가로 5번은 사법처분성. 보안처분은 국가의 행정기관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본질 면에서 다르지만 대상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강제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는 형벌과 대등할 정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의 부과, 집행에 관한 결정을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의 통제 가능성이 없어 대상자의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에 의한 사법처분이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요소하도록 하겠습니다.